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사칙 연산으로 하지 않고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로 한번 해볼게요. 원금이 똑같이 12,000원, 이자율은 10%, 만기는 12년이고 원리금 지급 주기도 이제 연 단위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금액이 얼마가 될까 하는 거를 지워놓고 시작할게요. 자, 원금 잔액은 똑같이 이제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 금액이 계산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잔액이 나오겠죠. 근데 12,000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저렇게 빌렸을 때 원리금이 얼마가 될까? 고정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함수가 엑셀에서는 PM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먼트를 줄여서 PMT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매 기의 지급액 페이먼트가 얼마냐 하는 걸 계산하는 거죠. PMT라는 함수에서 괄호를 열면 여기 어떤 인수가 필요한지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rate 요거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n per라고 써 있는 게 저게 number of period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몇 기간이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PB라는 게 최초에 빌린 돈이 얼마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변수를 좀 둘 수 있는데 뭐 FB라는 거는 원금을 다 안 갚고 얼마 남길 때 미래에 남겨둔 원금이 얼마냐 등등 더 많은 인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필요한 거는 원금이 얼마고 이자율이 얼마고 기간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순서대로 넣어줘야죠. 엑셀에서는 먼저 이자율을 묻네요. 근데 이자율이 주기가 연이기 때문에 연율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number of period를 묻습니다. 총 기가 몇 기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12년인데 연달이니까 총 기가 12번이죠. 근데 만약에 12년이나 분기였으면 48이었겠죠? 그 마지막 숫자, 요거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만약에 12가 아니고 분기였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에 이자율이 바뀌었겠죠. 10%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resent value가 얼마냐.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냐 하는 걸 묻습니다. 요거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 치면은 금액이 화폐 표시 단위로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761원이네요. 근데 엑셀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프레젠트 밸류를 12,000원 양수로 이제 들어오는 돈으로 이제 계산했잖아요. 근데 원리금은 나가는 돈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맞죠? 원리금은 나가는 돈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표기했던 방식으로 이제 편하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제 양수 값이 되죠. 이 값이 그 뒤로도 계속 일정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한다고 해도 이자율과 최종 기간의 총수와 원금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금액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이 이제 만기 일시 상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끝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1761원을 두 번 갚으면 내가 12,000 빌린 것에 이자와 원금을 다 갚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간편하죠, 그죠? 매월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를 한 번만 적어 놓으면 뭐 이대로 계속 갚으면 되니까. 근데 1761원 안에 이 금액은 고정돼 있지만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계속 달라지죠. 그게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역시 또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원금 상환이 1761원 중에서 얼마인가를 보는 함수의 이름은 PPMT입니다. 당연히 PMT는 페이먼트고 앞에 있는 P는 이제 principal, 그러니까 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 지급액이죠. 이것도 괄호를 열면 비슷한 인수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 더 요구하죠. PMT하고 똑같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number of period하고 present value 다 있는데 그 사이에 PER이 하나 있죠. 저거는 period가 지금이 언제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몇 번째 시점이냐를 묻는 거죠. 그때는 위에 있는 이 1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number of period는 이제 총 숫자 찍어주고 그 다음에 present value는 역시 12,000원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561원이네요. 1761원 중에 원금이 561원이라고 합니다. 이 원금 상환도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원리금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값으로 만들겠습니다. 보이는 방법도 똑같이. 그러면 이자 지급액이 얼마냐 하고 싶으면 전체 원리금에서 이 원금 상환액을 빼면 되죠. 그 합계한 금액이 1761원이니까. 근데 그걸 계산해 봤더니 1200원입니다. 맞죠? 첫 번째 이자는 요 원금을 상환하기 전에 원금 잔액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12,000원에 10%면 1,200원 맞네요. 561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자 지급액도 이 1,200원이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IPMT. 이거 추측할 수 있죠? Interest Payment입니다. 한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인수 똑같아요. 이자율 넣어주고 지금이 언제냐? 1년 차. 전부 몇 년이냐? 12년. 그 다음에 원금이 얼마냐? 하는 거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마이너스까지 넣어주면 1,200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요거 계산해주는 함수 3개는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쭉 드래그를 할 건데 대부분 변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지금이 언제냐를 묻는 것 말고는 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에서 고정 처리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F4 이자율과 원금과 최종 기간 수에 대해서는 고정을 이제 해줘야만 드래그를 했을 때 이제 오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끕니다. 그다음에 표시 방식을 다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꿔 놓을게요. 여기까지 계산이 되면은 원금 잔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금 잔액은 전기 잔액 빼기 이번에 단기의 원금 상환액이죠. 요거를 또 끝까지 끌어주면 끝에 가서 원금 잔액이 0원이 돼야 맞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요 위에 있는 콤마를 찍어서 이제 표시 형식을 잡으면 0일 때 그냥 대시만 하나 이렇게 딱 거집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0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0이 뭐 우리 숫자 0으로 표시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이 함수로 계산된 이 숫자가 끝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엑셀에서는 이제 소수점 뭐 몇 번째 자리까지 딱 계산해서 이제 연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작은 숫자지만 그 자릿수에서 끊어버리면 이제 완전한 0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마이너스 0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이 원 단위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잘 됐으니까 저 현금 흐름의 이제 움직임이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다시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시트에서 원금 잔액과 원금 상환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점은 우리 0에서 12까지로 또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죠. 원금을 갚을수록 이제 그 이자 금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이자 금액만큼 원금을 더 갚을 수 있죠. 원리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원금 상환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얘가 점점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니까 이 그래프는 직선으로 감소하지 않고 이렇게 곡선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과 이자 지급액과 원금 상환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다 선 그래프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원리금은 일정하죠. 1761원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액은 여기서는 지금 막대로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표시되어 있지만 선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휘어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는 만큼 이자 지급액은 휘어져서 감소하죠.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은 항상 일정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자와 원금의 구성이 달라지는 그런 상환법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그리고 요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모기지, 장기 모기지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이제 오피스나 리테일 같은 것들, 펀드나 리츠가 매입을 할 때 그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은 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개발 사업 할 때요. 그때는 이제 그 개발 사업부터 들어오는 이제 현금 흐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금을 균등 상환이 아니고 그때는 분할 상환하되 균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한다. 그래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원금을 이제 상환하는 그런 스케줄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에서는 그 모기지냐 프로젝트 파이낸스냐 그리고 그 대상이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이냐 아니면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뭐 기관 투자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대출의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론 8번째 시간 다양한 원리금 상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